네, 정치권의 분위기는 여전히 좀 어수선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로 나간 자유한국당과 운명의 기로에 선 바른정당의 고민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소식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입니다. 이현수 기자. 네. 오늘 국회 보이콧 사흘째인데 오늘은 자유한국당 또 어딜 갔습니까? 네, 오늘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날이었는데 이 국회 일정에도 불참을 하고 김포 해병대 2사단을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안보 행보에 나선 건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당내 의원들이 한 70명 정도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북핵 정국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대여투쟁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나 안보를 안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안보 행보에 치중하는 해병대 OP를 방문을 했고요. 지난달 사실 22일에 홍천 육군 11사단을 가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갔다면 이번엔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서 이제 북한과 인접해 있는 해병대 2사단을 방문을 해서 홍준표 대표가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믿는 부대가 해병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계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광진 위원장 오시자마자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어제도 그렇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는 장애투쟁 나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해병대 간 모습, 국회에 안 들어오고 해병대 간 거 장애투쟁 아닌 걸로 보이십니까? 뭐 저건 장외투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다만 국회를 보이콧한 것은 사실인 것이고 스스로는 이제 안보 행보를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같이 위중한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상황 대결 해야 되는 최일선의 부대를 방문한 것은 말 그대로 좀 민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폐. 자, 강병규 기자 한번 짚어봐 주세요. 자, 이게 장외투쟁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하지만 홍준표 대표 어제는 의원총회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에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대통령 러시아로 순방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장외투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역시 본회의는 불참했습니다. 보이콧은 이어가고 있고요. 안보 세미나를 자체적으로 이제 했고 오늘은 김포에 있는 해병대 사단을 찾아갔었죠. 그래서 과연 이게 장외투쟁을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오늘도 장외투쟁을 벌인 거 아니냐, 이게 말뿐인 그런 약속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광진 위원장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행보 장애투쟁까지는 아니고 말했던 보이콧을 이어가는 것 같다. 다만 지금 안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중한 상황에서 해병대 군부대 찾은 건 민폐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 야, 우리 보이콧에서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그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당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깊습니다. 뭐 보이콧 자체의 명분 뭐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북핵 위기가 이렇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고 밖에 나와 있는 게 말이 될까? 약간 그런 고민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사실 이 국회 보이콧 그리고 장외투쟁이라는 게 나갈 때 명분보다 사실 들어올 때 명분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향후에 국회 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명분을 갖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국회로 돌아와야 하는 것인가. 당내에서도 좀 복귀론에 대해서 벌써 고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아직 그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을 향해 강경 노선 유지를 주문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 정부는 치밀하게 기획된 정부, 치밀한 계획을 갖고 움직이는 정부, 98년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4년 반 동안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단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지금 홍준표 대표 이야기 98년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98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뭐 흔히 말해 DJP 정권이라고 하는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측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정권을 이제 구성을 했을 때 당시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의 의원이 36명이었는데 사실 무더기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명은 자민련으로 들어가고 34명은 새정치국민회의로 들어감으로써 이거를 홍준표 대표는 의원 빼내기다 이렇게 용어를 붙여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때 당시를 이제 회고를 하면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수사당국 그리고 사정당국이 신상털기를 해서 이제 협박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탈당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이제 이렇게 노무현 정부를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엉겹결의 정권을 잡았는데 이번 정부는 상당히 치밀하게 9년 동안 치밀하게 기획해서 만들어낸 정부다. 그러니까 DJP 연합 때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런 신상털기와 압박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강진 위원장 지금 홍준표 대표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자유한국당을 흔들고 의원 빼내기를 해서 과반 의석을 가져가려고 시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입니다. 여권에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시는 건가요? 일단 그 전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뭐 사실관계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실제 당시에 정치권이라고 하는 상황을 좀 보면 단순하게 여당을 과반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당이 만들어질 때 신한국당 이계창 총재와 민주당의 조순 총재가 합쳐지면서 그게 또 갈라졌고 김영삼 총재의 탈당이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다당제 구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고 본회의에서도 과반을 넘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인위적으로 과반을 만들 필요성도 없고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정도 원래 우리 당에 있었다가 탈당해 나가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반대가 엄청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을 빼내서 한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도 국민의당 협조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지금 올리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본회의에.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다른 당, 야당과의 조율은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을 흔들어서 네. 우리 당으로 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거죠. 자, 홍준표 대표는 지금 김광진 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합당이나 뭐 연대 대상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홍준표 대표 오늘 또 하나 강조한 것도 있는데요. 바로 주말에 열릴 대규모 국민보고대회입니다. 홍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주말에 국민보고대회를 마음에 드시지 않는 분은 참석 안 해도 됩니다. 이 운동은 하기 어려우면 굳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이 돼서 나가는 길에는 같이 동참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수 기자, 지금 네. 홍준표 대표가 언급한 주말 국민보고대회라는 게 뭔지 좀 궁금하고요. 네. 지금 강요하진 않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강요같이 들리거든요. 어떻게 좀 급한 겁니까? 얼마나 급한 겁니까? 네, 우선 이번 주말에 강남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에 사실 국회 보이콧하면서 항의 방문도 가고 뭐 오늘 군부대도 갔지만 그것 외에 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주말에 강남 한복판에서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뭐 강요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선 전국의 당협에 동원령이 내려졌다라는 이야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독려를 할 거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실상 투쟁 자체는 홍준표 대표가 대표 취임 후에 처음으로 사실상 이야기하는, 모으는 세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모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요. 그래서 쉽사리 이 대여투쟁을 접을 것 같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걸 두고 스케이프고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가상의 적을 설정해서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증오나 반감을 해소시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라던가 친박 인적 청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내에서 약간 보이지 않는 분열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열들을 한 번에 결속을 시키고 동시에 대여투쟁의 이런 수위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쓰는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협당 300명씩 동원해라라는 지시를 하면은 지금 256개 당협이니까 적어도 한 8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지금 대규모 집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자, 김강진 위원장. 예. 지금 어찌됐건 간에 제1야당 10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지금 장애로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오래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보 문제 급하니까요. 그런데 어저께 청와대 찾아갔지만 청와대에서 만나주지는 않았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여권은? 청와대에서 뭐 그동안은 대부분 문전박대를 했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이 영빈관에 다 모든 의원들을 그랬다고 모셔서 할 얘기를 다 겁니다. 예. 나눴고 했는데 정무수석과는 얘기하지 않겠다. 대통령이 나와라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 전혀 청와대와 조율되지 그 얘기 나누지 못한 건 아니고요. 근데 관광객들도 만나주시는데 한번 국회의원들 100여 명이나 왔다는데 한번 만나주시기 그랬어요. 전날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안보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여당과의 협력체가 필요하다. 당장 협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걸 제안했고 필요하면 야당의 대표들도 만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정상적인 절차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렇게 하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나요? 네. 자, 그럼 그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끊어서 예.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사실 이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장애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는 명분도 중요한데 돌아오는 명분도 참 잡기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나갈 때는 MBC 사장의 체포영장 때문이었는데 본인이 자진 출두를 했기 때문에 그조차도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또 실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미디어법 개정을 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정확하게 야당의 3분의 2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국회가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 공정성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그 법을 빨리 처리시키겠다, 야당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라고 좀 들어오시고 또 안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명분을 가지고 좀 들어오시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대통령 또는 이제 책임 있는 여당 책임자가 공영방송 장악에 의도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도 실제로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 입에서 나왔는데요. 그게 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대통령이 그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본인은 당선된 이후에도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 방송의 정치권이 휘두르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그게 명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충분히 청와대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짚어봤는데 또 다른 보수 정당이죠. 바른정당의 주름살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수천만 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운 대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이현수 기자. 오늘 심지어 당내에서도 빨리 거치 결정해라 촉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해운 대표가 월요일 회의에 등장을 해서 본인이 결백을 꼭 입증하겠다. 조금만 말미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제 거취에 대해서 장고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당내에서 이해운 대표의 결백은 인정을 하더라도 이제 당 대표의 입장이 그렇다 보니 당의 중요 사안을 지금 결정하거나 논의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러니 대표가 좀 물러나 달라라는 목소리가 당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비공개에서 좀 이런 목소리가 좀 솔직하게 많이 나왔고 아니다 여전히 대표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게 나왔다고 무조건 물러나야 하느냐라는 또 반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훈 대표께서 당을 위한 본인의 충정을 이해해달라. 조금만 말미를 주면 당을 위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본인께서 당을 위한 또 본인을 위한 결정들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저 자리에 이해운 대표는 참석은 안 했던 건가요? 네, 오늘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고요. 지금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양해 발언을 한 거고 비공개에서는 여러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이 좀 사퇴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 당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나왔고 또 다른 김상민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물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휘둘리게 된다, 좀 더 기다려주자라는 약간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해운 대표 좀 공개 행보를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의심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본회의 마침 열렸을 텐데 본회의엔 참석했습니까? 네, 본회의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도중에 이해운 대표가 그 본회의장에 출석을 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같은 당인 김무성 의원 옆자리라서요. 이제 김무성 의원이랑 대화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이 김무성 의원 앉아있는 옆자리에서 이해운 대표가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 빠져나간 뒤에는
사실 그 다음부터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김관진 위원장 보시기에 정치인으로서 한번 여쭤보면 지금 바른정당의 이해운 대표 굉장히 좀 공경에 빠진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진퇴를 결정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이해운 대표의 운명이 바른정당과의 운명과도 또 연결돼 있다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어떻게 좀 헤쳐나가는 게 가장 정법일까요? 근데 정말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의혹 제기만 있다라기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좀 객관적인 의혹들이 사실로 좀 굳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 계속 버티는 것이 본인에게나 당에 오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자면 사실 이렇게 정치인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버티기 시작하면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당대표만 물러나라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출당이나 이런 것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출당 조치나 이런 것까지 이루어진다면 좀 바른정당 한석이 무너지면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 보자면 빠른 조치가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특이점을 하나 발견한 게 이런 문제가 상대 당에서 벌어질 경우 그거를 바라보는 다른 당에선 비판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명백히 밝히거나 거취를 스스로 밝혀라 이런 논평들도 나올 만한데 더불어민주당도 되게 조용하거든요. 왜 조용한 걸까요? 근데 이 문제는 다른 당에게 얘기할 수 있는 만한 거지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당에서 결정하실 문제고 그분의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인데 예를 들면 사법기관의 정확한 결정이 1차라도 나온다면 다른 당들이 논평을 하겠죠. 그런데 예전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나 이완구 총리 시절에 의혹만 불거져도 그렇게 비판을 굉장히 민주당은 거세게 했었는데 약간은 지금 다수당 체제로 돼 있는 상황을 좀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상황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시즌이었기 때문에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고 또 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에게 전한 의혹 제기와 지금은 좀 다른 케이스겠죠. 자, 강병규 기자. 그러면 바른정당 내에서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까? 포스트 이해운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자, 우선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에는 본회의도 있고 시간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빠듯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지 않겠냐,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 등이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두 사람 좀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김무성 의원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만나면서 정책연대에 물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합당파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바른정당만 꾸려가겠다라는 그런 자강론자로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미래가 걸려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정당의 앞으로 앞날이 우리 정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데스크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